안녕하세요. 유수연입니다. 자, 여러분들 시험 보셨어요? 4월 14일 어제죠? 자, 어제 논쟁 문제가 좀 있었다 그랬는데 제가 봤을 때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맨날 똑같은 유형에 똑같이 걸려 넘어지고 똑같이 틀리고 맨날 이번 시험 어려웠어요. 보면 또 지난달에 나왔던 게 단어만 바뀌어 또 나왔는데 단어만 바꾸면 맨날 어렵대. 그러니까 아예 공부를요. 단어를 넣고 해석하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요. 자, 봅시다. 이 문제는요. 한 2달이나 3달에 한 번은 꼭 나오는 문제예요. 그리고 심지어 쉬워요. 그러니까 아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옛날에는 전치사 뒤에 관사를 줬답니다. 아, 얘가 이제 히트였어요. 얘를 보면서 관사 뒤에는 형용사나 주로 PP가 나오지. 그런데 옛날 스타일 문제요. 그러니까 뉴토익 되기 전이요. 얘는 관사가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관사 앞자리니까 여기는 형용사가 못 나오지. 그러니까 넌 동명사지. 요렇게 패턴을 잡았었어요. 근데 요즘은 시험이 많이 약아져서 관사를 빼버려. 관사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갈 길을 잃었어.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전치사가 받는 게 행위이냐 아니면 전치사가 받는 게 명사이냐 실질적으로 누구를 받았느냐 자, 그래서 목적어이냐 아니면 여기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인 형용사나 PP가 먼저냐 이렇게 이제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컴플릿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요. 자, 이 답은 계속 바뀔 거예요. 자, 형용사 하나, 그 다음에 동사 하나, 그리고 부사 하나, 그리고 분사나 동명사 하나 이런 식으로 이제 준단 말이죠. 자, 이거는 맨날 이렇게 똑같이 나온다는 전제하에 그럼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야? 얘야 얘. 얘로 끝나는 거야. 자, 맨날 같은 함정에 같이 걸려 넘어지지 말고 이런 걸 우리가 이제 공식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스킬이라고 뭐라고 불러도 상관없는데 제발 머릿속에 이렇게 좀 집어넣으세요. 자, 이렇게 되면 답은 동명사, 이렇게 되면 답은 형용사. 오케이? 자, 일단 이 자리 좀 한번 볼게요. 요렇게 됐죠? 그러면 너 동사 빠져. 동사는 아니야. 동사이자 형용사이지만. 그리고 부사 빠져. 왜? 부사가 어떻게 명사를 수식해? 명사 앞에 형용사지. 자, 2개가 남았어요. 근데 형용사랑 분사 형용사가 있을 때, 자, 답이 될 확률은 거의 80%가 형용사가 답이 돼요. 분사 형용사가 답이 되는 확률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무조건 웬만하면 찍어. 형용사가 답이야. 동명사, 분사, 자, 찝적대지 마. 찝적대지 말고 모르겠으면 아예 시키는 대로 풀어. 80%는 형용사가 답이에요. 그런데 언제 분사가 답이에요? 언제 동명사가 답이에요? 일단 분사 형용사라는 건요. 1번 원래 형용사가 없을 때. 2번 이게 동사에서 뜻이 변경돼서 형용사하고 뜻이 달라질 때. 아니면 동명사는 언제 답이에요? 자, 행위가 목적어일 때. 지금부터 볼게요. for description을 위해서예요. for completing을 위해서예요. 봐봐. for completing. 완성하기 위해서라고 하면 보시면 아직 완성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완성하기 위해서 attached 파일을 보라는 겁니까? 아니면 설명을 위해서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파일은 이미 완성된 거거든. 근데 뭘 또 완성하기 위해서야. 그러니까 완전한 디스크립션을 자, 우리가 파일에 첨부했으니까 이걸 찾아보세요.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for의 목적어는 행위나 과정을 나타내는 ing가 아니라 for의 목적어는 설명을 보기 위해서거든. 그러니까 어떤 설명? 완벽한 설명, 완전한 설명, full, 빠지지 않은 모든 내용이 들어가 있는 설명을 위해서는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리고 이거 잘 봐놓으시고요. 실질적으로 자, 뭐뭐 하기 위해서이냐 아니면 무엇을 위해서이냐 행위이냐 아니면 형용사이냐 이런 것들을
이제 틀을 잡아 놓으세요. 그래야 ABCD가 바뀌어도 맨날 똑같은 문제인데 이게 무슨 난이도 문제고 논란 문제야. 이거는 네가 토익에 대해서 분석을 안 하고 그리고 공부를 대충 했기 때문에 틀리는 문제예요. 오케이? 그럼 다음 문제 넘어가 볼까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이 문제 보고 혹시 안 웃으셨어요? 미스터 둘리 나왔었는데, 둘리? 자, 어쨌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는 뭘 중요시 여겨? 사람, 사물. 아까 제발 우리나라처럼 사람을 무시하면 안 돼. 그러니까 얘네가 100만 개가 넘는 단어라고 하지만 실제로 단어가 한 단어가 2개씩 있는 거야. 사람용, 사물용 이렇게 따로 2개씩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뭐해? able 하죠. 사람은 뭐해? possible 하죠. 여기서 문제 나는 갈 수 있어요. 자, I'm able to go야 I'm possible to go야? I'm able to go죠. 그러니까 주어의 의지, 나의 의지. 그런데 이건 외부 상황. 자, 그러면 통계 이럴 때 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말로 하면 둘 다 가능하네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문제를 낼 때 또렷한 무엇이 있어요? 나는 이걸 물어볼 거야. 아까 같은 경우도 자, 전치사가 동명사를 걸었어, 명사를 걸었어를 반드시 물어볼 거야. 이번 문제도 나는 사람, 사물을 꼭 물어볼 거야. 토익은 모든 문제가 매달 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말귀를 못 알아듣고 있어요. 그래서 단어만 바꾸면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은 사람, 사물을 뭘 냈는지 한번 볼게요. I'm able to go예요. I'm possible to go가 아니야. 그런데 I'm possible to go가 아니고, 자, 그럼 I am able to go야. 자, 비가 올 가능성이 있어. It is possible to rain이야. It is able to rain이야. It is possible to rain이죠. 왜? 비가 오는 건 나의 의지가 아니야. 이세 의지가 아니야. 외부 상황이야. 이해되셨습니까? 여기까지? 자, 그러면 사람이 또 사물은 또 probable 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사람은 또 뭐 할까요? able, 그 다음에 어떤 걸 써볼까요? I am able, I'm capable. 그쵸? of, 이런 거 이제 이렇게 분리해야 되겠죠. 요 공통점은 둘 다 쓸 수 있는 건 likely, 이런 건 둘 다 쓸 수 있고 available, 이것도 둘 다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뭐뭐 할 것 같아요? 그럴 때 자, it is likely to do, 자, 뭐 아니면 it is able to. 근데 able은요 3가지 경우에만 쓰인답니다. available은 자, 우리가 사랑하는 available, 토익이 사랑하는 available, 얘는 무조건 나온다. 그러니까 얘는 그냥 가슴에 안고 가셔야 돼요. 시험을 안 봐도 되는, 은퇴하는 그 나이까지 기억하고 있어. 자, 언제? 사람이 available 하면 뭐뭐 할 시간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I am available to see you. 내가 너를 만날 시간이 좀 있어. 그 다음에 물건, 재고, 판매 가능하다는 것이고, 정보가 나오면 이용 가능, 공개 가능,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the information이 is available to public. 그럼 무슨 뜻이야? 대중에게 이용 가능하게 지금 오픈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얘는 진짜 시험을 안 봐도 되는, 은퇴하는 나이까지, 왜? 토익이 가장 좋아하는 베스트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편의점이 뭐야? convenience store죠. 그래서 CS라고 부르잖아. 근데 사람은 comfortable 한 거고, 그지? 편리한 거는 convenient 한 거고, 그러니까 사물에만 써야지. 사람은 편한 게 뭐야? comfortable 한 거고. 자, I'm convenient가 아니에요. It is convenient for me. 나한테 편리한 거죠. 오케이? 주어 사람이에요. 너 빠져. 그 다음에 우리가 한국인들은 너무나 사랑하는 이 포텐셜. 포텐셜은 실제로 답이 된 적이 거의 없어요. 한국인들이 너무나 사랑하는 오답 포텐셜. 자, 내가 왜 슬퍼하는지 알아? 여러분들은 잠재력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중요시 여기세요. 잠재력이 있는 게 뭔데? 그걸 뒤집으면 증명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증명되지 않은 건, 잠재력이 있다는 건 좋지 않아. 좋은 게 아니야. 잠재력을 위해서는 절대 회사는 돈을 쓰지 않아요.
삼성을 기준으로 봅시다. 지금 신생아실에서 태어난 애도 포텐셜 인플루언스고 포텐셜 커스터머스예요. 여러분들은 잠재력을 높이 평가해 줬으면 좋겠죠? 회사는 잠재력에 돈을 쓰지 않아요. 증명된 거에만 돈을 써요. 그래서 비즈니스 영어에서는 의외로 포텐셜은 답이 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프로미싱한 사람 아니면 석세스풀한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상을 주거나 기회를 주지 포텐셜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포텐셜은 뒤집으면 무슨 뜻이다? 전망이 있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발 예를 들어서 이게 시험에 어떤 게 나왔었냐면 퀄리파이드 된 뮤지션한테 상을 줬느냐 포텐셜한 뮤지션에게 상을 줬느냐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퀄리파이드 된 뮤지션한테 상을 줬다라고 안 하고 포텐셜한 뮤지션에게 상을 줬다고 그랬어요. 왜? 우리는 포텐셜만 해도 웬만하면 넘어가 줬으면 좋겠는데 왜? 우리가 가진 게 잠재력밖에 없잖아. 사실 우리 증명된 게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우린 이 단어를 사랑하지만 토익에서 답이 되지 않는다. 토익에선 포텐셜은 답이 되기가 굉장히 힘든 단어예요. 이 사람이 자, 뭐 할 시간적 여유가 돼서 우리 이벤트에 이제 사진을 찍으러 그날 오겠다. 이 사람이 그날 시간이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다 분리해서 보시고요. 특이 단어 보시고요. 조심해야 되는 오답 보시고요. 사물이 컨비니언트한 겁니다. 4시 괜찮으세요? 예. 4 o'clock이 is convenient for me.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 I am이 아니라 이 사물이.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그럼 다른 문제도 하나 더 보죠. 제가 이런 부사 문제들이 나오면요. 항상 뭐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뜻 말고요. 왜냐하면 부사라는 게 뭐야?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야. 내 해석해보니까 얘가 말이 돼요. 정말? 잘해봐. 말은 다 돼. 누가 너보고 장문하래?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애를 답으로 억지로 만들지 마시고요. 글짓기 하지 마시고요. 자, 얘네는 부사라는 애를 어떻게 쓰는 건데요? 쓰는데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쉽게도 그게 뜻은 아니라고. 특히 한국어 뜻은 아니라고. 영어가 왜 한국어 뜻으로 기준을 잡아서 쓰겠습니까?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위치가 어떻게 돼요? 수식 관계가 어떻게 돼요? 아니면은 얘가 종류가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종류라 그러면 빈도부사예요? 아니면은 뭐 접속부사예요? 아니면 부정부사예요? 시제부사예요? 얘네들은 이런 식으로 자기들만의 그러니까 품사들을 기준으로 사용하는 법이 있다고. 그러니까 발음, 오렌지 일단 발음 갖고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일단은 얘네들이 언어라는 걸 조합해서 문장이란 걸 만들 때 뭘 중요시 여기느냐. 걔네가 중요시 여기는 걸 너도 좀 중요시 여겨봐. 그러니까 너는 네가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번역만이 영어의 전부라고 생각하는데 영어는 150, 이 토익이라는 시험이 150개 이상의 국가에서 보고 있는 시험이에요. 150개 국가의 언어로 해석했을 때 뭐가 답이냐고 물어보지 않아요. 자기들의 사용 기준을 물어보는 거죠. 그랬을 때 이런 하들리 같은 경우는 부정의 빈도부사라는 거예요. 일반 빈도부사는요. 위치가 자유로워요. 사실은 빈도부사는 위치가 자유로워요. 예를 들어서 often 자주. 그러면 often은요. I see him often. 이렇게 얘기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문장 끝에 쓰셔도 되고요. I often saw him. 나는 그 사람 자주 봤었어요. 앞에다 쓰셔도 돼요. 그러나 부정의 빈도부사는 반드시 동사 앞에 문장 끝에는 절대 쓰지 않아요. 문장 끝에는 절대 쓰지 않아요. 근데 이 자리를 한번 볼게요. 전면코드를 지우고 나면요. 얘가 동사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동사 뒤, 문장 끝에는 빈도부사, 부정의 빈도부사는 절대 쓰지 않아요. hardly, seldom, rarely 이런 단어 절대 쓰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변화하는 거죠. 그러면 변화의 폭, 그러니까 정도, 이게 greatly나 considerably, significantly 얘네들이 변화, 움직임의 폭이 움직임 등의 폭이 정도가 크다 라는 의미는 greatly하게,
considerably하게, significantly하게, 그때그때 달라진다, 많이 바뀐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자, 얘는 사람의 능력, 얘도 능력. 근데 얘네가 능력을 갖고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능력으로 변화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변화하는 폭이 작다, 크다. 이런 류의 부사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이건 주어의 능력과 상관이 있는 건데 얘네들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의 답은 considerably, significantly, 아니면 뭐 greatly 이런 식으로 답이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토익 시험에서는 그렇게 3개 정도 같이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제 있었던 4월 14일자 문제인데요. 아유, 힘들어. 자, 여기까지만 찍고 내일 또 찍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논쟁 문제 중에 혹시 자기가 궁금한 게 있었으면 내일 또 우리가 찍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자, approve가 되고 나서 뭐 할 것이다? can be announced 될 것이다. 이렇게 됐는데요. 여러분들 after는요. 이게 발생 순서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 어떤 기준을 놓고 동사들이 먼저 발생, 나중 발생 이런 걸 뜻하거든요. 그래서 얘가 지금 보시면 그러니까 외국인 강사들이 항상 얘기하지만 나 10분 후에 올게. I will be back. 자, in이냐 after냐 10분 후에 이것도 대답을 못한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 얘는 10분 안에 10분 후에 올게요. within이나 in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한번 볼게요. 이게 왜 그러냐면 얘는 아직 발생을 안 한 거야. 그러니까 미래의 경우 특정이 아니라 불특정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approve가 됐다 안 됐다를 아직 모르는 상태고 이 미래의 경우 어떤 조건이 자 발생하면 그 뒤에 다음 미래 그러니까 미래상의 순서를 얘기하거든요. 다음 미래 어떤 결과 이런 걸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once, if 이런 식으로 when 이런 식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그런데 여기서도 보시면 나 10분 후에 올게요는 자 얘예요. 얘가 아니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작년에 그랬고 after the last year 작년 이후에는 since, after 이런 거는 막연한 조건이 아니라 어떤 특정 상황에 벌어지는 순서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얘는 지금 순서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일단 얘가 approve가 나면 이제 next year의 버젯이 can be announced 될 거예요. 라고 해서 주절에 반드시 미래가 들어오게 되거든요. 이해되십니까 지금? 그래서 얘는 현재 시제죠. 이거를 뭐라 그래요? 시간부사절, 조건부사절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after는 시간부사절이나 조건부사절 물론 거기에 들어가긴 하지만 얘는 미래 시제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아니고 특정 기준, 연도, 시점, 과거면 과거, 현재면 현재 이게 나왔을 때 뭐가 먼저야, 뭐가 나중이야 이런 경우에 쓰이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그 사람이 들어왔어요. He came back. 돌아왔어요. 자, after 10분 후에. 그럼 떠난 지 10분 후에겠죠? 대략적으로 시점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시제나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써주면서 얘가 먼저 발생했어, 얘가 나중에 발생했어. 이게 after고요. 지금처럼 일단 뭐뭐 하고 나면 이라는 전제 조건. 그래서 아직 발생 안 한 거예요. 얘는 그래서 특정 시제랑 주로 쓰여요. 특정 시제랑. 근데 얘는 무슨 시제랑 쓰여요? 현재 시제랑 쓰여요. 근데 주절에는 뭐가 나와요? will이 나와요. 얘는 특정 시제, 주절에도 특정 시제가 주로 나와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이 나간 지 10분 만에 들어왔어. 그럼 나간 걸 기준으로 10분. 어떤 특정 시점이 아니라 지금을 기준으로 미래예요. 지금을 기준으로 미래. 그럴 때에는 in 10 minutes를 쓰시는 거고 지금을 기준으로 미래에 앞으로 뭐뭐 할 거예요? once, if, when 이런 것들 조건절을 쓰시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는 그 뜻이 그 뜻인 것 같죠? 뭐뭐 한다면 뭐뭐 한 후에 하지만 기능이 달라요. 기능이. 그래서 접속사는 이런 기능. 이 기능이 앞, 뒤 발생 전후를 나타내느냐 전제 조건과 그에 따른 결과를 나타내느냐 이런 거를 앞, 뒤에 논리라는 게 있어요.
그런 로직이 있어요. 그런 거, 영어식 사고라는 거, 로직 이런 거를 좀 발달시키시지 않으면 접속사는 여러분들이 푸시기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접속사 특강을 할 때 보기에 같이 다니는 애들끼리 이렇게 묶어서 when하고 because 같이 다녀요. 뭐 since하고 자 after 같이 다녀요.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잡아드릴 테니까 그때 한번 주제별로 로직을 한번 세워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후기 특강이니까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